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는 늘었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이후 지지층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FBI에 대한 보복 위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70대 아시안 여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홍수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4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청정 에너지와 공공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은 제외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가량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서민 의료 지원에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It'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우리 돈 약 480조 원을 투자하고 서민 의료 보장에 640억 달러, 우리 돈 약 8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최소 15% 이상을 법인세로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법안의 수정안으로 취임 후 1년 반 만에 통과된 겁니다. 다만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를 살 경우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가량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를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했습니다. Billions of dollars in investment to make electric vehicles and battery and electric charging stations all across America. Made in America. All of it made in America. 전기차를 우리나라에서 전량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 달 뒤에 열리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법에 이어 인플레 감축 법안까지 통과시키며 미국에 대한 투자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FBI에 대한 폭력 보복 위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법 집행관들에게 트럼프 압수수색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글을 올린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46살 애덤 비스를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비스는 FBI의 압수수색 직후 소셜미디어에 FBI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엔 무장괴한이 FBI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 사살됐고 14일엔 한 남성이 워싱턴 DC 의회 바리케이트에 돌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워싱턴 DC의 FBI 본부는 건물 주변의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펜스로 차단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다며 갈등의 온도를 내리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또다시 70대 아시안 여성 노인이 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4명의 10대 청소년들이었는데요. 이 중 3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젊은 흑인 남성들이 아시안 할머니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린 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손에 있던 아이폰을 강탈합니다. 이어 할머니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잔인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잠시 후 일어나 몸을 피하려는 할머니에게 재차 다가와 문을 막고 또다시 폭행한 뒤 열쇠 뭉치까지 빼앗았습니다. The victim said she was standing in front of a building when she was approached by 4 juvenile suspects who began talking to her. Due to a language barrier, the victim did not know what the suspects were saying. When the victim turned to enter the lobby of the building, the suspects followed her.
경찰은 확보한 영상과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2주 만에 4명 중 3명을 체포했습니다. Identified suspects in the robbery as 18-year-old Oakland resident Daryl Moore and 3 juvenile suspects ages 11, 13, and 14. You heard me right, 11, 13, and 14, which is really, really sad. 경찰은 성인이 된 18살 용의자는 강도와 노인 폭행, 주거지 침입 등의 혐의로 중범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13살과 체포되지 않은 14살 용의자는 미성년 법정에 세울 예정이지만 11살 용의자의 경우 연령 미달로 기소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퇴원 후에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직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들에게 혐오 범죄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는데 사법당국은 이들의 과거 범죄 전력,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행적까지 모두 조사한 뒤 혐오 범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총격이 발생해 10대 4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세워진 흰색 차량. 문에 수십 발의 총알구멍이 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총에 맞아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멤피스에 있는 감리교 병원 앞에서 발견된 차량입니다. 도난 신고가 돼 있었는데 차량 안에서 10대 3명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으로 이들 외에도 3명이 더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은색 SUV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았는데 도주한 용의자는 돌격 소총을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인근 주유소 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홍수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긴급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가 큽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흙더미에 파묻혀버린 자동차, 범람한 물에 떠밀려 내려온 차량도 보입니다. 어제 웨스트버지니아주에 내린 강한 폭우로 인근에 자리한 강과 계곡이 갑자기 범람했습니다. 마을 곳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고 주민들은 머물 곳을 잃었습니다. Never did hear it rain. I didn't even know it was up on that day. He called me, told me the road was blocked and the water was coming across.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에 내린 비는 시간당 5인치가 넘습니다. 주정부는 카운티 2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 방위군을 투입시켜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Well, I can't get to work, for one. I couldn't go to my house to check and see if it was all right. 웨스트버지니아 주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100여 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됐고 주요 도로와 다리가 끊겼습니다. 식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기 공급도 끊긴 상태입니다. 주정부는 도로가 끊겨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 탓인지 아직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 복구에 투입된 주정부 당국은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대피 장소를 만든 뒤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킹스 하와이안 일부 빵 제품이 미생물 오염 가능성 때문에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제품은 프레첼 슬라이더 번, 프레첼 햄버거 번, 프레첼 바이치이며 구매한 가정에선 즉시 폐기 처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킹스 하와이안이 이들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것은 공급사인 라이언스 매그너스의 프레첼에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스 매그너스는 지난주 크로노박터 사카자카와 보틀리누스균 등 미생물 감염에 노출됐을 것을 우려해 80개 이상 음료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는 한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오틀리와 올가닉 베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등 3곳에 카지노 신설을 계획 중인데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퀸스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인데 이 중 최소 2개가 뉴욕시에 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내 카지노 설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월렛츠 포인트, 허드슨 야드, 타임스퀘어,
코니 아일랜드 등 4곳을 뽑았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인근인 월렛츠 포인트는 MTA 7번 전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이 연결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주요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인 점이 카지노 설립에 유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밀집도가 높은 플러싱과 불과 2마일 내외에 있다는 점, 카지노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플러싱에 밀집해 있다는 점도 셀링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코헨 미 프로야구 뉴욕 매츠 구단주가 매츠 홈구장인 시티필드 인근의 퀸즈 월렛츠 포인트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주지 인근에 카지노가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과 관광 산업 증대로 경제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급증할 여행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는 물론 각종 범죄 증가 우려와 교육 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인이 밀집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퀸즈 플러싱 인근의 카지노 설립이 지역개발 진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사회가 오히려 퇴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며 또 그 영향이 고스란히 한인 커뮤니티에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